정권이라는 게 뭐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굉장히 오만해요. 내가 모든 게 옳다. 당초 2년 전에 총선에서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사실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당 신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복당 신청할 때도 저 혼자 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극력 반대를 해서 복당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은 제3의 선택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지금의 민심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어서 저는 과감하게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 정권의 탄핵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물론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뤄놓은 게 거의 없어요. 정권이라는 게 뭐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굉장히 오만해요. 내가 모든 게 옳다. 무능하면서 오만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오만한 정권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에도 사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경청을 하지 않아요. 임대산법이든지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정책을 해왔거든요. 그다음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 만들어놨지만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장단점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수처가 도대체 왜 있는가 그렇게 반문이 나올 정도로 의문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하나 기소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하는 게 계속 우리 뭐 야당 의원 아니면 심지어 일반인들까지도 통신조회하는 거 외에 하는 게 없어요. 최저 시급 문제도 물론 최저 시급을 올리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고 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국민의당이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이건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자영업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또 그 비정규직이나 또 우리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서 결국은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태도를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너무 국민들한테 오만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다가 이게 이제 슬림화되면서 그 자리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정권교체 동행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외협력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바로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중도층들, 또 호남 쪽에 그동안에 진보에 몸담았던 분들인데 정권 교체에는 참 찬성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담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었는데 그 기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외부에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제가 영입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입했다고 해서 금방 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을 기계학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그 틈새 시장을 대표하는 분을 모신다고 해서 그 틈새가 다 따라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아마 대선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건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 복잡한 사회에 있는 분들의 원하는 생각에 맞는 정책을 맞춤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옳겠다. 그런 쪽으로 좀 선거 전략이 좀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대위가 그 국민의힘이 좀 내홍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에서 오는 아마 서로 의견의 불일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아까 신지혜 이런 분을 모시면 2030에 여성들이 다 올 거다라는 그 정치공학적 생각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의 특징은 2030이 좌우한다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번 선거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 정권 교체를 많이 원했던 분들인 이대남 이런 쪽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게 신지혜 영입하고 이러면서 조금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여가부 폐지나 맞춤 공약을 하면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지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혹시 오해받을 만한 의사표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멸공, 중국을 의식하거나 혹은 북한을 의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리고 여러 차례 하는 걸 보고 이분 소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멸공의 어떤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특히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멸공 거기에 어떤 그 운동에 합류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거 꼴보수 정당으로 바뀔 수 있다. 프레임에 씌울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멸공이다 아니다 가지고 갈라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이 정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도 멈췄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들도 좀 스톱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많이 잦아진 상태죠. 선대위가 슬림화된 것을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슬림화의 핵심은 뭐냐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이제 이 대표 쪽에서 얘기한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층층시야가 돼서 어떤 의사결정이 너무 늦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는 청년층들을 겨냥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 20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자꾸 이게 가로막히는 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벽이 허물어졌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선대위가 가동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건 잘 됐고요. 다만 이제 선대위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서 당에 무게 있는 스피커가 좀 줄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하고 홍보도 하는, 설득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 스피커가 줄은 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진짜 사실 윤 후보께 쓴소리 할 분량을 다 끝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쓴소리하면 찍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저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그만큼 그냥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제가 후보한테 말씀을 드려왔고 드릴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당에게도 쓴소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많이 그것도 이제 고쳐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줄이는 거. 길게 하다 보면 또 책이 잡히기도 하고, 자기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경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경청을 하는데 좀 신경 써주시고 본인의 말씀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덮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또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의혹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털고 가는 게 맞죠. 저는 나머지들 이제 사법적인 것은 윤 후보께서 공정과 상식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 오신 분이고 법대로를 주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엄정하게 사업적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지도자로서 또 그 지도자로서의 그 가족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50% 안팎의 그 민심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겁니다. 그 민심이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한테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탄생할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들의 아픔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권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꿈과 희망이 없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저도 작지만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이 오로지 보수만을 갖고 가지 않도록 중도 쪽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만드는 역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